국민연금 때문에 평생 받을 돈이 2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나는 그냥 내는 대로 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돈, 회사 다닐 때는 자동으로 처리되던 일,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몇 달이라도 못 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지혜 한컷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해지는 지혜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땐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내가 일부러 안 낸 것도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달쯤 안 냈다고 설마 큰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람처럼 그때 사정을 이해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록은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될 수도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들어섰다면 이 문제는 이제 슬슬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지 뭐. 아직은 괜찮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올해 63, 젊을 때는 작은 공장을 하다가 몇 번의 업종 변경 끝에 지금은 거의 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걱정은 안 해. 회사 다닐 때도 냈고 사업할 때도 상황 되는 대로 냈으니까. 그래서 연금 이야기가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해당 없어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확인만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상담을 하던 직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시네요. 그 순간 이분 머릿속에 옛날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몇 달 쉬었던 시기, 자금이 막혀서 보험료를 못 냈던 시간, 그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은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조금 모자라도 연금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10년이 안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정리됩니다. 그제야 이분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제가 아예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몇 달 안 낸 걸 왜 그냥 넘겼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을 잃은 느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다는 게 제일 후회되더라. 아까 이야기한 그분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라는 거지? 몇 달, 몇 년 차이일 뿐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느냐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가입기간 10년입니다. 이 10년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선을 하나 긋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매달 평생 받는 연금이 되고 이 선을 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정리하고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조금 모자라도 비슷하게 나오겠지. 조금 덜 받는 정도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겼느냐, 넘기지 못했느냐에 따라 아예 방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쪽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 방이고 다른 한쪽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방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연금 받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기준선을 실제로 넘어야만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줄어든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적은 게 아니라 기준을 모른 채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얘기잖아. 나는 직장도 다녔고 완전히 끊긴 적은 없는데. 바로 이 지점이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아예 안 낸 사람보다 조금씩 빠진 사람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고 몇 달 쉬었던 시기, 그땐 다시 취직할 거라 생각해서 연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초반에 매출이 안 나와서 보험료를 잠시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부모님 병간호, 아이 양육 혹은 본인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연금보다 당장 눈앞의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시간이 각각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몇 달, 길어야 12년. 그래서 대부분은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짧은 시간들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 비어있네. 이때 대부분은 이미 50대 후반이거나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제야 가입 기간을 처음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었구나. 국민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괜찮을 거라고 넘겨버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괜히 더 알아봤다가 기분만 상할 것 같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과거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놓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 낸 건데 그게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흘려버렸던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 정식 명칭으로는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지금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 시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되돌리는 건 아니지만 끊어졌던 기록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좋다니까 하자는 접근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답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 역시 과거에 국민연금이 몇 차례 끊겼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62,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퇴직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연금 납부가 비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연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냈고 조금 빠진 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어?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은 큰 기대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한번 받아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분이 무조건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갔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가입 기간과 비어있는 기간을 확인했고 추납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분이 가장 놀랐던 건 금액보다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추납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였고 추납을 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명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분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추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 채운 것도 아니었고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분할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서 좋았다기보다는 이제는 내 노후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림이 그려져서 마음이 편해졌어. 이 말이 이 제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납을 하면 다 해결되는 거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납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제도가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생각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못 낸 기간이니까 그때 소득 기준으로 싸게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높다면 추납 금액도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 기간이 충분히 길고 연금 수령 구조가 안정적인 분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더 불리는 사람보다 연금을 살려야 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실제로 추납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역시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무조건 권하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을 알고 들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쯤 떠올랐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 확인해 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빠른 결단이 아니라 한 번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는 것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의 차이도 결국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확인을 미뤘고 다른 한 사람은 일단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안정이 되는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내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하는 구조인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확인하라입니다.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추납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확인이 나중에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100세 지혜 한 컷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